자, 39번. 자, 삽입 문제, 두 번째 문제. 삽입 두 문제 중에서 요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 알겠지? 자, 38번에서 우리 뭐 순서나 삽입 문제 푸는 방식은 알려줬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제 고2 정도 됐으니까 문제 푸는 방식은 아시겠죠? 자, 요거 보세요. 일단 요게 일단 키지 키. 접속사가 나왔으니까요. 예를 들면 앞에 무엇인가의 예시야. 예시. 일단은 요거 힌트가 하나 나왔고 We do not have a term. 여기서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term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coin 이런 단어 나와요. 우리 coin이란 말은 어떤 신조어 새로운 어떤 말을 만들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쭉 훑어보면 coin이라는 단어 나왔으니까 여기서 term은 뭐예요? 용어죠. 용어. 됐죠? term은 뜻이 굉장히 많아요. 기간이나 학기라는 뜻도 있고 무슨 관계라는 뜻도 있고 뜻이 굉장히 많다고. 근데 여기서 선생님 힌트 줬죠? 밑에 코인 보이니까 여기서 term. 그럼 봐봐. 우리는 어떤 용어가 없어. 근데 어디에서? ordinary language야. 보통 언어에서, 일반적인 언어에서 용어가 없어. 근데 어떤 용어니? that 뒤에 보세요. describes 보이죠? 관계대명사입니다. 선행사 잘 찾아야지. 요놈이 선행사는 term이죠. 하나의 용어인데 뭘 설명해? A memory, 기억 아니면 기억력을 설명하는 그런 용어가 없어. 그런데 대시 또 나왔어. 관계대명사 또 나왔죠. 그러니까 수식어를 잘 봐야 돼. 그죠? 우리 영어 문장은 계속 길어지는 게 수식어 때문이니까. 근데 그 메모리는 어떤 메모리야? Is not necessarily. necessary는 반드시야. 반드시 기억이 아닌 메모리야. 근데 무슨 기억? 뭔가의 기억. 근데 어떤 것이야? 잘 봐봐. The person having it has experience. 요거 해석 안 된 친구들은 왜 안 됐는지 알려줄게. 자, 요게 모의고사 풀 때 좀 어려웠던 친구들은 이렇게 봐봐. 얘가 주어고요. has experience가 동사야. 됐죠? 그 다음에 중간에 요거 보이죠? 중간에 having it. 요 having it은 또 person 또 꾸며주고 있네. 요 중간에 which가 빠진 겁니다. 관계대명사가 빠졌죠. 왜? experience의 목적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여기서 그것은 앞에 있는 한 기억이겠죠?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경험을 한 어떤 것, 그것에 대한 기억을 반드시 그 기억이 아닌 기억. 이게 말장난인 것 같지만 이게 뭔 말인지 알겠냐? 다시 봐봐. 어떤 기억을 어떤 설명하는 용어가 우리 보통 언어에는 없대. 만약에 우리 국어에 아니면 영어에, 그죠? 보통의 그 영어 언어에서 용어가 아예 없다는 소리야. 단어가 없다는 소리지. 근데 뭘 설명하니? 자, 이제 차근차근 봐봐. 기억인데 그 기억은 어떤 기억이야? 반드시 무엇인가의 기억이 아닌 거야. 근데 그 기억이 어떤 사람이야?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한 것의 기억이 반드시 아닌 기억. 됐죠? 지가 경험한 무엇인가의 어떤 메모리가 아닌 기억이야. 그러니까 가짜 기억 아니야. 그것을 설명하는 지가 경험한 기억이 아닌 기억이야. 해석됐죠? 자, 요거 한번 찾아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시다. 내용은 됐으니까 for example을 보고 우리 찍어버리면 돼. 자, as a general rule.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시작합시다. 맨 앞에 as는 전치사 뭐뭐로서, 그죠? 직역을 하자면 일반적인 하나의 규칙으로서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정도로 해석하자고. 그러니까 as a general rule은 그냥 계속 읽거나 그냥 generally하고 똑같아. 그죠? generally 일반적으로. 자, is better. 자, 요 문장도 이제 잘 보세요. 앞에 요 이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요 이시 가주어입니다. 가주어. 그럼 선생님 진주 어디 있어요? 요게 진짜 주어입니다. 만약에 뭐뭐 한다면 더 나을 거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요 if절이 여기서는 명사절로 쓰였다고 생각해야 돼. 자, 조건절이지만 얘는 뭐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라는 if부터 끝까지 굉장히 길죠? 여기까지가 진짜 주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더 낫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정의가 얘가 주어죠. 니네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뭐에 대한 정의야?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더 텀 보이잖아. 용어 보이잖아. 자, 그것이 corresponds 한다면 correspond to 뭐뭐와 일치하답니다. 자, 뭐뭐와 어디에 일치하다. 니네 respond라는 단어 알죠? respond가 반응하다거든요. 그래서 앞에다가 COR을 붙인 거야. 그래서 서로 반응하다. 그래서 상응하다.
자, 상응하다 아니면 서로 반응하는 거니까 일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전치사 to나 with가 나오죠. 그러면 만약에 네가 내린 정의가 그죠? 뭐와 일치해? 그 방식과 일치한다면 이제 이런 거 잘 봐야죠. correspond to인데 to가 좀 뒤로 갔죠? 중간에 부사가 낀 거야. 근데 어떻게? 우리 as 많이 봤잖아. 가능한 아주 가깝게 그 방식에 만약에 일치한다면 근데 어떤 방식입니까? 수식어가 또 나옵니다. 계속 어떤 방식이냐면 그 용어가 is ordinarily 보통 사용되는 그런 방식과 일치한다면 근데 어디서 사용돼? 어떤 종류들 debate 어떤 자 논쟁 논의 자 이야기라고 해석하자가 이야기 어떤 그런 이야기 속에서 자 그 용어가 사용되는 그 방식과 아주 밀접하게 만약에 네가 내린 정의가 일치한다면 better 괜찮은 거다. 근데 뒤에 to which가 또 남았죠. 그런데 그 디베이트 그 이야기들 서로 사람들하고 하는 이야기들인데 디베이트 논의나 논쟁인데 어떤 이야기야? 너희 주장이 pertinent 좀 어려운 단어 밑에 줄을 달아놨죠? 관련된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relevant라는 단어가 수능에 많이 나오죠. relevant 이 단어야. relevant를 외워. 그럼 네 주장이 관련된 그런 어떤 일종의 디베이트 속에서 됐어? 야, 네 주장이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해. 거기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용어가 자, 보통 사용되는 방식과 네가 내린 그 단어 정의가 그저 가능한 만약에 closely 가능한 아주 가깝게 밀접하게 일치한다면 그게 훨씬 더 좋죠. 당연하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야? 누군가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네가 주장을 해. 근데 네 주장과 관련된 그죠? 그런 어떤 방식에 있어서 그 단어가 그 이야기와 상응하고 일치한다면 당연히 그 단어는 괜찮은 거죠. 굉장히 쉬운 말 어렵게 한 거야.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네가 쓰는 단어가 네가 하고 싶은 주장에 대한 단어가 그 상황에 맞는다면 너무 좋죠.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쓴 거야. 이 거지 같은 것들이. However, 그러나 there will be occasions 뭐가 있을 거래?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자, where 관계부사 또 수식어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it is 자, appropriate, even necessary to coin. 이시 가짜고요. 아까 선생님 to coin, 요 to 했죠. to. coin. 만들다. 됐죠? 어떤 특별한 uses, 어떤 용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 적절하고 심지어 필요한 그러한 occasion.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긴다 그 얘기죠. 됐습니까? 뭐 어떤 특별한 우리 말이 그 꼬이냐 특별한 어떤 용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때 적절하고 심지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소리야. 근데 뭘 통해서요? true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를 써야죠. what 뭐뭐 하는 것. 근데 어떤 것을 통해서 철학자들이 뭐라고 불러? stimulative definition 자극적 정의라. 요 자극적 정의는 뭐예요? 이건 어떤 용어죠? 그래서 이탈릭체로 지금 기울어져 있죠? 용어야, 요거. 자극적 정의라고 부르는 그것을 통해서 특별한 어떤 용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 적절하고 필요할 경우가 생긴다. 그 얘기죠. 갑니다. 자, this will be the case. 그럼 이것은 앞에 나왔어야죠. 그럼 이것은 뭐야? 특별한 그 경우들이죠. 이것은 어떤 케이스, 사례가 될 겁니다. 자, 어떤 사례야? where 또 나왔어요. 관계부사. current lexicon. lexicon이 어휘야. 용어, 어휘. 현재 그 어휘가 is not able to. 할 수가 없네? 뭘 할 수 없어? make distinction. distinction이 구별이니까 구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례가 될 거다. 그럼 연결됐죠.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그 특별한 어떤 용도, 여기서 여기 usage는 뭐예요? 어떤 어휘들을, 특별한 어떤 용도에 맞는 어휘들을 만들어내는 게 적절하고 필요할 때가 있단 소리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그 케이스가 되는데 어떤 케이스 때문에야? 현재 니네가 사용하는 그 어휘가, 그죠? 구별을 못하는 거야. 근데 어떤 구별을 못하냐면 요거 이제 조심해야 돼. 자, 요렇게 생각하면 쉬워. 유띵가 중간에 끼어 들어간 거야. 삽입절입니다. 삽입절. 이거 지워볼까? 지운다? 그럼 이거 대신 뭐예요? 뒤에 주어가 없죠. 관계대명사죠. 철학적
philosophically 철학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어떤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케이스가 바로 이거다. 무슨 말 알겠어요? 야, 철학적으로 중요한 어떤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구별을 못하는 거야. 그 용어를 현재 니네가 사용하는 그 렉시콘은 그 용어가 그런 구별을 못 해내는 거야. 그럼 단어가 없잖아. 그런 구별을 할 수 있는 단어가 없잖아. 자, 이제 요거. 자, 이제 다시 끼워놓을게요. 자, 이게 조심해야 될 게 관계대명사 있잖니? 관계대명사 뒤에 이렇게 주어동사 뒤에 동사가 나오면 요 주어동사는 한번 생각해봐. 왜요? 삽입절. You think. 말 그대로 네가 생각하기에 우리말로 똑같아. 네가 생각하기에 중간에 껴들어간 거야. 네가 생각하기에 철학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어떤 구별들을 해낼 수 없어. 현재 니네가 사용하는 그 어휘가. 그런 사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니 자, such a thing. 이게 일단은 결정적인 힌트가 돼. such a thing이니까 이 such가 굉장히 중요하죠. such는 지칭어야. 대명사 기능이죠. 그러한 것, 그러한 일은. 예를 들면이 또 남았죠. 뭔가에 대한 예시야. 자, 그러한 것은 발생할 겁니다. 예를 들면 발생할 거래.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너희 기억들을 공유를 할 수 있다면. 근데 뒤에 콜론을 적고 구체적으로 나오죠. 나는 뭐 할 거래요? 자, 기억 타입의 경험을 갖게 될 거지만 이것은 would not be of something that I had actually experienced.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아니야.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야.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죠? 어디서 본 거 같잖아. 이 내용을. 어디서 봤냐? 여기서 나왔잖아. 여기서. 자, 아까 우리 주어진 지문 기억나 안 나? 여기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 자, 아까 우리 얘기한 거 잘 봐. 우리는 어떤 용어가 없어. 그죠? 자, 보통 언어 속에서의 어떤 용어가 없는데, 봐봐. 기억을 describe 하는, 자, 어떤 용어가 없다는 소리야. 지금 메모리라는 단어 보이죠? 메모리 보여, 안 보여? 그죠? 자, 메모리라는 단어 나왔죠? 근데 그 메모리는, 자, 어떤 기억이냐면, 반드시, 자, 무엇인가의 기억이 아닌데, 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경험한 무엇인가의 기억이 반드시 아닌 그러한 메모리를 설명하는 단어가 우리 보통 어휘 속에서는 우리는 없어요. 그치? 그러면 봐. 예를 들면 그런 것이 발생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라고 얘기하고 예시를 들었잖아. 그러니까 답이 3번이죠. 이게 왜 헷갈리냐면 for example이 두 개가 나와서 주어진 지문에도 for example이 나왔고 됐죠? 그러면 이제 요 문장을 보면서 요 문장 보이죠? 요 문장을 보면서 이제 자 망치로 때려 박자. 그럼 봐봐. 이것은 어떤 사례가 될 건데요. 어떤 사례냐면 현재의 렉시컨 그 어휘가 자 어떤 구별을 못하는 사례죠. 근데 자 네가 생각하기에 철학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어떤 디스팅션을 해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3번에서 예를 들면 우리는 보통 언어에서 어떤 어휘가 없다는 소리죠. 됐습니까? 그 기억에 대한 어휘. 그지? 실질적으로 경험한 어떤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 경험한 것에 대한 경험이 아닌 경험. 결국 남들한테 전달된 경험이죠. 그러한 기억이잖아. 그러니까 답이 지금 3번이죠. 그래서 지금 such a thing 뒤에 봐봐. 이게 지금 그러한 것. 그럼 그러한 것은 앞에서 나왔잖아. 그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경험을 내가 하는 그러한 기억에 대한 용어. 그러면 그것을 언제 일어났는데?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내가 어느 정도 당신이 기억을 공유해. 그런데 나는 기억과 그 메모리 타입의 경험을 당연히 갖겠죠. 너한테 전해들은 기억이잖아. 하지만 이것은 자, 뭔가에 대한 것은 아니죠.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은 아니죠. 너한테 전해 들은 경험, 그 기억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서 to call this a memory. 이것을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 봐봐. 야, 이런 것을 하나의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 그럼 이것이 뭐야? 앞에 나왔잖아. 너희 기억을 공유를 하는데 내 기억은 아니잖아. 그거는. 근데 그것을 memory라고 부를 수 있냐? 그죠? 그것은 당연히 misleading.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용어를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봐봐.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 때문에 philosopher, 철학자들은 have coined, 만들어낸 거야.
특별한 용어를 quasi memory, quasi라는 말이 유사의, 가짜의 그런 뜻이야. 유사 quasi memory라는 용어를 만들었다는 소리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요? refer to 굉장히 중요하죠? 뭐뭐를 말하다야, 말하다. 자, 이러한 hypothetical, 가설의 아니면 가상의라는 형용사. 여기서는 가상의라는 형용사로 정리하세요. 얘는 imaginary. 자, imaginary하고 거의 비슷한 단어죠. 가상의 기억과 같은 경험들을 자, refer to. 자, 말하기 위해서 이런 quasi memory라는 단어를 그래서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내용은 뭔지 알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죠? 내용을 일단은 자, 잠깐 압축을 하자.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니까 우리가 늘상 쓰는 어휘에서 그 어휘를 어떻게 그 상황에 맞게 아주 일치하는 correspond to하는 그러한 상황이 제일 좋은데 그럴 상황이 아닐 때가 있다는 소리죠. 이럴 때는 뭐 한다? 용어를 만들어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중간에 예시를 하나 든 거야. 상대방한테 기억을 내가 전해드렸는데 그 기억은 내가 경험한 기억이 아니잖아. 근데 그 기억을 그냥 메모리라고 부를 수 없죠. 그럼 뭐라 불러야 돼? quasi memory라고 신조어를 만들어서 부른다. 끝! 자,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중에서 자, 굉장히 그나마 난이도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됐죠?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예시가 지금 포이샘플이 2개 나온 거야. 근데 선생님 생각할 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지금 포이샘플 뒤에 이게 결정적 힌트인 것 같아. 문제 풀기는 요건 쉽죠. 문제 뭐 답 찍기는 연락이 쉬운 것 같아. 자, I could 어쩌고 저쩌고부터 그제 내가 어떤 자 너하고 기억을 공유를 해냈는데 됐죠? 그럼 나도 당연히 기억 형태의 경험을 한 거죠. 네 메모리를 공유했으니까. 됐죠? 네 친구가 니네한테 막 내가 겪은 걸 막 얘기하잖아. 그럼 니네들도 당연히 경험을 하는 거지. 기억 형태의 메모리, 익스피리언스 하는 거죠. 하지만 그 기억이 진짜 네 기억이냐? 아니죠. 그걸 메모리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용어를 만들어서 quasi memory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땡! 자, 여러 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이제 어법적으로 중요한 것만 잠깐만 얘기를 할게. 어법적으로 중요한 거. 요 39번에서 우리 진주어 가져갈 때 진주어 자리에 만약 뭐뭐 한다면 보통 이게 부사절로 많이 알고 있잖아. 그죠? 근데 부사절은 주어 역할을 못 하는데요. 아닙니다. 자, because나 이런 것도 진주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됐죠? 그게 명사절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만약에 뭐뭐 한다면 그것이 더 나을 거다. 됐죠? 자, 그래서 얘를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거, 아까 뭐였죠? 여러 번 나온 거. 선생님, 표시를 좀 하자. 주황색으로. in which 보이죠? to which 보이죠?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튀어나가는 거. 그럼 관계부사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where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신에서 요런 to가 없으면 안 돼. in이 없으면 안 돼요. 뒷문장 보면 무슨 문장 나와요? 전부 다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그럴 때는 반드시 관계대명사를 쓰고 싶으면 전치사하고 같이 써야 돼요. 예? 길어지네, 제 얘기를. 짧게 끝날라 그랬는데, 그죠?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다라고 정리를 하는 게 좋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놈들은 그냥 수학 공식처럼 정리하세요.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뭐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뭔가 하나 빠져 있어야 돼. 주어가 없든 목적어가 없든 전치사 뒤에 명사가 없든. 근데 봐봐. 관계부사 있잖냐?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접속사나 동격이나 모든 다 완전한 문장이야. 그러니까 요 놈만 특별한 놈이죠. 그제? 불완전 문장 끌고 다니는 건 관계대명사뿐이 없어. 그죠? who, which, that 이런 거, what 이런 거. 됐죠?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 이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튀어나가면 관계부사로 바뀐다. 수학 공식처럼 외워놓는 게 좋아.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자, 삽입절이죠. 삽입절. 아까 요거 삽입절.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요 대부터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인데 you think가 끼어 들어간 거야. 근데 앞에 봐봐. 선행사 봐봐. 선생님 표시해 줄게요. 자, make distinction 할 때 S 보이죠? S. 그러니까 요
내신에서는 얘를 easy로 고쳐놓고 틀린 거 고쳐라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예의 선행사는 distinction이야. distinction. 그 구별이야. 구별. 뒤에 s가 있으니까 복수잖아. 그러니까 easy로 쓰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제? your are 보이죠? 이 비동사의 주어가 앞에 distinction이 튀어나간 거야. 관계대명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고생했습니다. 요 조금 어려운 난이도 있는 느낌이 드니까 여러 번 좀 읽어보길 바랍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 자, 여기까지.